안녕하세요. 곰진이TV 곰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곰진이TV 곰진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마가 지독하게 기네요. 저 캠핑 백패킹 생활 기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이렇게 긴 장마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온 탓에 여기저기 굉장히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함부로 나가서 노는 것도 조금 이제 눈치가 약간 보이는 것도 좀 있고, 어디 나가려고 해도 그 지역이 참 수해를 입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섣불리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서 요즘에 캠핑 백패킹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참 없죠. 저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뭔가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 조금 아쉽고 해서 오래간만에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 겨울 배낭을 보여드리는 영상은 몇 번 제 채널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캠퍼 레메님에서 배낭 털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모두 다 이제 겨울 세팅을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금 변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낭 세팅이나 백패킹을 나가는 이제 그런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조금 변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바로 이 배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시즌, 주로 여름 시즌 아주 얇은 침낭을 써도 되는 비교적 좀 고온다습한 요 계절에 제가 배낭 세팅을 어떻게 해서 갖고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배낭 패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바로 들고 캠핑을 가도 될 만큼 배낭 패킹이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닥에다가 싹 널어놓고 한번 하나씩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패킹을 하는지, 그리고 총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낭부터 풀어볼게요. 자, 배낭을 다 펼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보죠. 제일 중요한 이 모든 짐을 운반을 하려면 배낭이 있어야겠죠. 이 배낭은 하이퍼라이트 마운팅 기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모델명은 사우스웨스트 4400이라는 배낭입니다. 리터수로 표기를 하면 총 리터수는 79.2리터라고 합니다. 안에 메인 공간이 70리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포켓, 메인 포켓과 양쪽 사이드 포켓이 토탈 9.2리터 해갖고 토탈 79.2리터, 꽤 큰 배낭이죠. 근데 이 배낭 경량 배낭입니다. 이 79.2리터의 배낭이 1.1kg밖에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큐벤이라는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한 그런 배낭이고, 등판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등판이 거의 없다시피 한, 등판 프레임은 있는데 등판이 별도로 없고, 보시는 것처럼 어깨끈이 굉장히 얇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어깨끈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힙벨트 역시 굉장히 얇습니다. 지금 이 배낭에 설치되어 있는 이 등판,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치를 한 등판입니다. 요거는 솔트랙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뒤에 이제 배낭과 등 사이에 이제 공간을 조금 주기 위한 패널 같은 건데요. 이 배낭 특성상 아무래도 배낭에 등판이 없다 보니까 이격이 되는 부분 없이 바로 등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땀이 이제 계속 여기에 먹으면서 이 배낭을 오래 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 솔트랙에서 나온 에어 패널을 따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뒀습니다. 에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깨끈에다가, 그리고 힙벨트에다가 간단하게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 자체가 조금 무게가 더해져요. 얘가 그래도 한 400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배낭 무게는 전체적으로 한 1.5kg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배낭의 옵션으로 저는 별도로 구매한, 같은 하이퍼라이트 마운팅 기어에서 나온 이제 물통 꽂이, 어깨에다가 이제 물통을 꽂을 수 있는 물통 포켓을 따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에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깨에 달려있는 거 이거 뭐냐? 근데 이거 수건입니다. 수건. 굉장히 이 손바닥도 안 되는 사이즈만한 거에 펼쳐서 뽑으면 요만한 사이즈의 수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 수건이라고 부르는데, 백패킹 용품이라기보다는 등산 용품입니다. 이거 등산하시는 분들, 제가 처음 산을 배울 때 선배들이 이거부터 사라 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지고 다녔고, 그 뒤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교체를 하면서도
잘 쓰고 있는 유용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작게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간단하게 걸고 뭐 운행을 하면서 땀이 나면 땀을 닦는다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용품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배낭의 특별한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배낭에다가 달고 다니고 있는 거죠. 이 배낭 앞쪽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서멀리데이에서 나온 클린백이라는 제품이에요. 백패킹 가셔갖고 생활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그냥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내려오다 보면은 봉지를 그냥 가방 안에 넣었을 때 봉지가 찢어졌을 경우에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새어 나온다거나 오염 등의 걱정이 있고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그냥 쓰레기 봉투를 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나뭇가지 등에 걸리면 찢어질 확률 등 여러 좀 단점 아닌 단점들이 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이건 어서멀리데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 배낭 앞쪽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항상 여기다 쓰레기를 담아서 걸고 내려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깨끈에 달려있던 포켓에 꽂는 물병으로 지금 요즘에는 요 카멜백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물통은 특별히 뭘 써라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도 오래 탔기에 이런 물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생긴 물통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용량은 700ml짜리 하나를 그냥 여기다가 해가지고 어깨끈을 여기다 그냥 가볍게 꽂아서 운행을 하면서 빼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빨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이 있죠. 등산 스틱은 원래는 보통은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등산 스틱은 양손에다가 해서 하중을 분산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한 손에 카메라를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통 왼손에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챙겨 놨고요. 그 다음에 발포 매트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베나키에서 나온 발포 매트예요. 뭐 이것저것 발포 매트도 몇 종류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지라이트 제품도 2개나 써봤고 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발포 매트에 비싼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언제부턴가 판단을 했고 이제 그 중에 싸면서도 쓸만한 아베나키 IXP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발포 매트인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밀도가 꽤 높은 편이어서 또 요즘에 요거 4만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지금 이 배낭 세팅은 좌식입니다. 의자가 없죠. 네,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어디에 앉아야 될 때 잠깐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의자가 없는 곳에 앉을 때도 사용을 하고 박지에 도착을 해서 매트를 깔고 생활을 해도 되지만 이제 그게 공간이 조금 비좁거나 할 때 보다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고 싶을 때 얘를 추가적으로 깔아주면 앞에다가 매트 앞에다 깔아줌으로써 뭐 이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고 쓴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축 매트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죠. 사실은 정말 극렬한 BPL을 하고자 한다면 얘는 안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빼도 되고 가져가도 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발포 매트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치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는 건데 저는 주변에서 돌 가지고 팩을 때리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극렬한 BPL을 제가 지향하는 백패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요 조금 다소 무게가 나가더라도 요 망치 하나는 들고 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데크로 간다면 전방 데크 쪽으로 간다면 이제 얘가 빠지고 데크팩이 추가가 되겠죠. 그 무게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망치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보여드릴 거 요거는 이제 제 개인 기호에 따른 용품들인데요. 먼저 요 파우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툴레 파우치에 담겨 있는 건데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충전용 케이블하고 보조 배터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충전을 하면서 써야 될 일이 많아서 저는 샤오미 배터리 2개, 10,000짜리 하나, 20,000짜리 하나 있고 총 30,000을 항상 들고 다니고 매 촬영을 나가는 백패킹 일정에서는 이 30,000을 거진 다 쓰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가 항상 필수품처럼 그리고 그에 따른 충전 케이블들이 항상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파우치에다가 보기 좋게 넣어서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한번 툴레 행사에 갔을 때 받았던 파우치를 이제 배터리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 파우치 무게만도 상당히 나가는 편이죠. 근데 저는 가벼운 것보다는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파우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파우치도 보면 랜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랜턴유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텐트 안에서나 생활하는 루메나 N9 요 랜턴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는 헤드랜턴 크레모아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모아 헤디2인가 하는 모델명의 제품이고, 얘도 구매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얘도 무게가 꽤 나가는 녀석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파우치에다가 깔끔하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파우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집에 있길래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요게 뭐냐면 테이블입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무게를 줄이고 좌식 위주로 다니면서 가벼운 테이블을 찾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이거 생긴 거 보면 되게 좀 뭔가 얄쌍하니 생겼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 소재가 뭐냐면 단프라라는 소재입니다. 단프라, 그 이삿짐 박스 있죠.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그 박스, 개로 만들어진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단축끼리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테이블이 됩니다. 흔히 많이 쓰는 베른 테이블 있죠? 많이 백패킹 쪽에서 많이 쓰시는 그 백패킹 솔로 테이블, 베른 테이블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이고,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는데, 구조 특성상 여기다가 음식물을 놓고 쓴다 하더라도 이게 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장점이 하나 있죠. 100도가 넘는 열에서도 다 견딥니다. 불을 직접 갖다 대는 건 안 되지만 물 끓였던 냄비를 잠깐 뒀다가 여기다 올리는 정도는 얘가 녹지 않고 견뎌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접으면 요만한 사이즈가 되고요. 이거 하나 무게가 7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테이블을 두 개를 조립해 갖고 여기 단추로 연결을 하면 테이블이 두 개가 붙어요. 그러면 꽤 넓은, 그러니까 두 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의 테이블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가도 굉장히 넓고 둘이 가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의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합친 무게는 무려 150g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이거 8,000원인가 8,000원 채 안 되는 금액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사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기호에 맞는 스티커 같은 것도 막 붙여놓고 이러면서 잘 쓰고 있고, 망가지거나 구겨지거나 내구성이 다해서 다시 사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실 부담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요 근래 요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될 것 같은 그런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접어볼게요. 이 테이블은 지금 두세 군데 정도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쇼핑몰 두 군데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특정 쇼핑몰을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백패킹 경량 테이블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까지 됐고, 그 다음에 디팩. 이거 디팩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요. 요즘에 이제 솔로 백패킹 나갈 때는 이 디팩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산에 갈 때 비화식으로 다니고 있죠. 이 디팩 사이즈는 미스테리월 사이즈 기준으로 라지숏 디팩이고요. 이 안에 지금 음식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맥주나 음식물, 가서 먹을 음식들은 여기에 다 넣어서 가요. 보통 제가 백패킹 한번 나갈 때 여기에다가 맥주 2개, 그리고 저녁에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아침에 먹을 간단한 빵 같은 것들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 비화식 도시락을 갖고 나가죠. 이 비화식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비화식 도시락은 바로크 850ml짜리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큰 실리콘 컵, 요것도 접이식, 윌도에서 나온 접이식 컵인데
접이식 컵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 컵, 요게 2개, 사이즈가 다른 2개 해서, 요거는 보통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마실 때 쓰고요. 얘는 뭐 스프나 아니면 뭘 담아놓을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2개가 이렇게 스태킹이 딱 돼요. 되게 좋죠.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이제 간이 국자예요. 이렇게 펼치면 국자로 되는, 발열 도시락에다가 물을 끓이면 이 손잡이가 별도로 있지 않다 보니까 안에 끓인 물을 컵에다가 덜을 때 굉장히 여기가 뜨거워서 덜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스노우피크 야행국자, 요거를 같이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윈도 접이식 컵 2개가 사이즈가 서로 다른 2개가 스태킹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두게 돼서 이렇게 넣고 이 안에다 같이 넣게 돼 있고요. 그 밑에는 발열체, 발열 도시락을 쓰려면 있어야 되는 발열체를 저는 여기 메인 공간에 하나, 그리고 밑에 공간에 2개 해서 총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보통 이제 내가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거고 중간에 커피를 뭘 먹을 건가라고 계산을 해보면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대충 계산이 되죠. 저는 보통 3개, 4개면 1회 백패킹, 1박 2일의 백패킹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숯발열체 2개를 바닥에다 깔고요. 그 다음에 내솥을 위에다 올려두고, 발열체 추가를 하나를 여기다 더 위에다 놓고, 그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윌도 접이식 컵과 스노우피크 야행국자를 스태킹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뚜껑을 닫으면 딱 한 세트가 됩니다. 화기가 없이 모든 식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다 물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여기다가 국물류가 아닌 패킹된 조리 음식을 발열체로 데펴 먹을 때 쓰는 이 발열 지퍼백, 이것 역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놓고, 앞에다 놓고, 옆에다 맥주, 그 다음에 먹을 음식 등을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디팩 뚜껑을 열면 안쪽에 주머니가 또 있어요. 이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칼, 요거 오피넬 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티타늄 집게, 소형 집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도 들어있습니다. 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수저 세트, 티타늄 수저 세트, 제로그램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즘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거 수저 세트가 파우치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백패킹 캠핑 갈 때 빠지지 않는 건 커피입니다. 커피도 지금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보통 한 서너 개, 많게는 한 10개씩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이 커피는 꼭 가지고 갑니다. 밥은 못 먹어도 커피는 먹어요. 그래서 커피도 챙겨서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 파우치, 여기 수납 파우치에다가 전부 다 넣고, 음식물 다 넣고 이렇게 갖게 되면 가서 먹을 것에 관한 것들은 여기 뒷팩에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텐트 안에서 사용할 매트입니다. 요건 이제 자충 매트고요. 니모 조르 25L, 니모 조르 25L 제품이죠. 저는 에어매트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에어매트, 자충 매트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서머레스트 40주년 기념 매트는 동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동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이 니모 조르 25L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접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충 매트다 보니까 이 말 때, 그리고 3번을 접어야 되거든요. 3번을 접어서 그 상태에서 말려고 하면 제법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는 수납 부피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때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 뿌드득 소리 나는 거,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에어매트를 안 쓰거든요. 근데 요 자충 매트는 그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생각보다 넓기도 넓고, 그 다음에 알밸류, 그러니까 내한 온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영하 한 9도까지였나 견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도 사실은 사용해도 그게 크게 춥지 않은 그런 매트입니다. 그 다음에 침낭이 없죠. 요게 침낭입니다. 요거 C2 서밋 리액터라는 리액터라는 침낭 라이너예요. 동계에는 침낭 라이너로 쓰고 있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그냥 단독으로 해갖고 침낭을 쓰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주먹 2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꺼내면 이렇게 넓죠. 얘가 이제 서머라이트라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소재 자체가 이제 약간 열을 머금고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근데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통기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진짜 딱 쓰기 좋은 정도? 딱 쓰기 좋은 정도. 머미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정말 6만 얼마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의 아이템. 제가 진짜 요거는 진짜 제 돈 주고 산 것 중에, 요 근래 산 것 중에 만족도가 정말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동계에는 이것도 가지고 이제 구스다운 침낭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이너 침낭 라이너로 사용하게 되면 내한 온도를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단독 침낭으로 써도 충분한 그런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무게도 많이 안 나갑니다. 무엇보다 부피가 이제 적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패킹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쓱쓱쓱 밀어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침낭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침낭 라이너 시트 서밋의 리액터 익스트림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개 역시 이 주먹보다도 조금 작은 시트 서밋 에어로 필로우 다운. 제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에 베개가 들어있는데 그 베개에 오리털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겨울에 사용하면 좀 더 따뜻한 형태로 되어 있는 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윗면이 오리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충전재가 오리털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조금 더 내한 온도도 높고 약간 포근한 느낌을 좀 주는, 그래서 바람을 간단하게 불고 바람 빼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패킹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서 베개치고 가격이 제법 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구매할 때 얼마였지? 이게 7만 얼마를 줬나 6만 얼마를 줬나, 베개치고 굉장히 비싼 가격을 줬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베개인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패킹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다시 패킹을 해서 넣고요. 얘도 오랫동안 들고 다녔더니 이제 파우치에 때도 많이 타고 많이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하면 작죠. 손 안에 꼭 썩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텐트 어썸홀리데이 레디언스 1.5P 텐트입니다. 이 안에 폴대, 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등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구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이걸 배낭 맨 위에다가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구성품 간단하죠? 여름에는 사실은 여기서 더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땀을 많이 흘릴 것을 대비를 해서 박지에 도착해서 갈아입을 얇은 옷, 바지랑 뭐 상의 티 정도 하나? 그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사실 저는 혼자 가면 옷도 잘 안 갈아입어요. 그냥 바람에 말려버리고 그냥 생활하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간단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패킹을 해볼게요. 패킹 순서도 저는 이제 나름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패킹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패킹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배낭의 앞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린백을 그냥 앞에다가 적당히 걸어주고요. 얘는 배낭마다의 좀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일단은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걸어주고 저는 항상 배낭 패킹할 때 순서 항상 말씀드리죠. 가벼운 건 아래로, 무거운 건 배낭 위쪽으로 위치를 하되, 박지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쓰일 것 같은 거는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배낭 바닥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성에서 이 자충 매트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 자충 매트와 같은 층에 침낭 라이너 옆에다가 같이 꽂아주고요. 그 옆에 그냥 빈 공간에다 그냥 이 베개도 그냥 쑤셔 넣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쑤셔 넣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에어매트와 침낭 그리고 베개 같은 경우는 텐트까지 다 설치하고 그 안에다 설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 아까 보여드렸던 배터리 파우치 그리고 랜턴 파우치 역시 마지막에 보통 꺼내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깔곤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헤드랜턴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같이 넣었는데 운행 시간이 만약에 야간 산행을 겸할 것 같다라고 하면 헤드랜턴은 바깥으로 꺼내서 외부 포켓에다가 수납을 해서 가는 편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바닥에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 요 테이블을 그 위에 그냥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 배낭이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배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테트리스를 조금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낭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만 해가지고 스태킹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음식물이랑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디팩. 디팩이 딱 들어가면 배낭 각이 딱 잡혀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이 텐트가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배낭 보시면 지금 이 텐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텐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 공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모두 다 패킹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극동계에 써도 사실은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그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말아서 말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옆에 버클 씌우고요. 그 다음 위에다가 이 발포매트를 외부에다가 저는 장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포매트를 저는 운행 중에 어디 바닥에 앉아야 될 때, 운행하다가 잠시 쉴 때, 그럴 때도 쓰기 때문에 외부에다 달아놓고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박지에 도착을 해서 이 배낭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게 싫다, 꺼내놔야 되는 짐들이 있는데 바닥에 두기 싫다 라고 했을 때 이 발포매트를 먼저 깔아두고 그 위에 올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포매트도 이 배낭이 갖고 있는 끈에다가 이렇게 조여가지고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요 망치는 텐트를 설치할 때 쓰는 거니까 보통 외부 포켓, 앞쪽이나 옆쪽에 외부 포켓에다가 그냥 안 보이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등산 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손에 들고 다니죠. 근데 이제 차 안에다가 싣고 할 때는 이제 측면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배낭 패킹은 끝났습니다. 배낭 패킹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제 그러니까 캠핑을 나가기 전에 집에서 배낭 패킹을 할 때 사실은 배낭 패킹하는 시간이 10분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있는 짐들 툭툭툭 꺼내갖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되고, 가는 길에 장 봐가지고 디팩에다가 음식물 같은 것만 넣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배낭 패킹 됐습니다. 현재 이 배낭의 무게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배낭 무게는 요 디지털 저울을 가지고 잴 거고요. 여기 끈에다가 매달아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먼저 켜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9.18 나오죠. 근데 10kg가 안 되는 배낭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이 있죠. 뭐가 빠졌냐? 저는 캠핑 백패킹 갈 때 2리터 물 한 병 가져갑니다. 2리터 물 가져가고 얘도 물을 채워서 가죠. 그리고 맥주도 보통 2캔을 가지고 다녀요. 벌써 그렇게만 해도 한 3kg, 거기에 먹을 것까지 더 하면 3.5kg, 최소 뭐 한 4kg 정도 추가될 거니까 한 3kg 정도짜리 배낭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촬영 장비, 카메라, 그리고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삼각대 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2kg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토탈 15kg에서 16kg 정도 내외의 배낭을 저는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엄청 극렬한 BPL 배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보시면 망치 그리고 이 발포매트, 이 두 개를 빼버리면 거기서 또 1kg가 줄기는 줄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니멀 세팅으로 뭐 뺄 거 다 빼고 한번 측정 삼아 해보고 싶어서 해보니까 음식물 다 포함하고 뺄 거 다 빼버리고 뭐 촬영 장비도 최소화로 하고
해보니까 제가 딱 10.8kg까지 패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세팅, 지금 보여드린 세팅 편한 세팅으로 좌식에 비화식 세팅으로 다닐 때는 약 14kg에서 16kg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무게를 메고 다니고 있고, 정말 극렬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줄이면 10kg 초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볍게 다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조금 무겁고 가서 조금 더 편한 게 낫지, 저는 완전 극렬한 BPL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측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저의 여름 배낭 세팅 패킹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캠핑 백패킹을 나가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근데 날씨가 날씨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날씨가 그친다 하더라도,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바로 산에 가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양의 비가 오면 산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 디딜 때, 혹시라도 만약에 그래도 산을 가신다고 하시면 발 디딜 때 산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습할 때는 이제 물 같은 것도 섭취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백패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